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다들 어제 영상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은 되겠지만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만큼 다음 주에도 국내 시장이 힘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오늘도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P 500이 0.8% 하락이 나왔고 장중에는 무려 1.8%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1% 정도는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종가는 0.8%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지수는 어제 0.2% 하락이 나왔고 장중 한때는 1%까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장중 한때는 3%까지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 500하고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지금 나스닥의 급락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제 하락을 보시면 목요일날 양봉을 그대로 잡아먹고 내려오는 굉장히 깊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내용은 토요일 낮에 나왔어요. 중국 헝다그룹의 약 3천억 규모의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토요일 오후 3시쯤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물론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왔던 이슈인 만큼 충분히 이런 부분이 내일 주식시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 불안정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헝다의 디폴트 위기 이 부분을 내일 시장에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내일이죠. 국내 증시의 출발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일 테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얼마나 시장이 회복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중에 선물지수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보합권 내지는 약 상승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도 장 초반과 다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락이 나왔지만 지난주에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미국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나왔던 만큼 한번 내일은 오전보다는 오후장을 한번 도모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급락장에서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음식료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는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날짜를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설정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12월 1일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 1일부터 날짜를 3일 동안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다들 일정 부분 예상은 했겠지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종목 모두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크래프톤, 네이버 이렇게 4종목이 지난 3일 동안 외국인이 1000억 이상 대규모로 매수했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SK하이테크놀로지, KB금융,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뒤를 잇고 있죠.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3종목이 지금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반도체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또 빠져나갈 때는 조금씩 굉장히 소규모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급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여기죠.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며칠 동안의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단 3일 만에 빠르게 직전 고점까지 회복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반도체 업종이 될지 아니면 NFT, 게임, 메타버스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지는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반도체 업종을 매수할 것 같아요. 물론 NFT하고 게임
메타버스 이쪽도 시세가 죽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쪽은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반대로 이쪽은 외국인의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덜 부담스러운 업종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도체 업종에 한 표를 더 줄 것 같고요. 그렇지만 NFT하고 게임, 메타버스 물론 단기적인 시세는 더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우선주도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좋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 종목은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 먼저 차트를 볼게요.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만원 부근 이때 주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또다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저항선 역할을 했던 50만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또 반대로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지지 역할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의 순매도 정확하게 11월 중순까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관의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 혼자만으로는 주가를 지켜주지 못했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간에 계속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급만 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인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네이버. 자, 네이버도 이번 3일 동안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약간 아슬아슬한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직전 저점이죠. 다행히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21선 그리고 60일선하고 바로 맞닿아 있고 직전 매물대죠. 이 매물대 하단까지 주가가 올라온 만큼 여기를 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얼마나 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SKI 테크놀로지 모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하죠. 그리고 KB금융.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차트를 보면 자,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의 직전 고점 부근 직전 고점까지 4~5%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융주를 말할 때는 특히 4대 금융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4대 금융주 중에서는 지금 KB금융의 흐름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자, 이렇게 세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낙폭이 강하게 나왔었고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융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업종별 대장주가 누구인지 그걸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는 모두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2등주, 3등주 이런 종목들은 하락할 땐 같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대장주가 누구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종목 위주로 투자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융주의 상승을 부추겼었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국내 시장도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진 않을 테지만 다소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배당과 함께 투자 전략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기관의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삼성전기, 포스코, NC소프트, 기아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자, 일단 포스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스코는 최근에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포스코에서
투자 지주사하고 철강 자회사로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을 쪼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쪼갠다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포스코 지주사를 설립해서 그 아래 포스코하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건설하고 포스코 에너지까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적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물적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인적 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물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죠. 지주사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지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SK텔레콤이 인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올 초에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주가가 30% 이상 급등이 났던 만큼 포스코도 과연 물적 분할을 할지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결정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한 결정을 했었고, 또 과거에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정말 강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주가의 퍼포먼스도 크게 나왔던 사례가 있으니까 과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SK텔레콤은 이 구간이었죠.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3개월 이상 이어졌었고, 그리고 3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스코도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코스닥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M, ST팜, 원익 IPS, 테스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고, 그리고 외국인은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주성엔지니어링, 다날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게 끝났고 또 주말 사이에 헝다 이슈가 나왔던 만큼 내일 장 초반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양호하고 여러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또 조성이 된다면 오후장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급락이 나오면 화요일날 상승이 나오겠지, 항상 그런 생각으로 시장에 임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